무역철학원 이재성 반갑습니다. 히틀러의 철학자들이면서 벌써 읽으셨어요? 지금 분열 때문에. 예, 오늘 다음 주면 이번 또 상반기 무역철학이 오늘 진행을 마칠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 이미 공지가 나갔기 때문에 두 개 작품이에요. 홍길동 전과 구운모 이렇게. 혹시 선생님 홍길동 전입니까? 홍길동을 또 소설로도 얘기를 하죠. 예, 전이 맞습니다. 근데 보통 전을 하면 홍길동이 역사 인물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죠. 보통 오늘 그 두 개 작품을 여러분들 만나게 될 텐데요. 구운봉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교과서에서나 저희들은 만날 수 있었던 책이었다면 홍길동전은 워낙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의 영웅 소설로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꼭 여러분들이 홍길동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셨으면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홍길동전 일자는 저희들에게 알려진 홍길동전은 조금 다른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 어릴 때 제 유학 시절 그 친구의 삼촌이었는데 신동우 화백이라고 그분이 이 만화로 저희들에게 이 홍길동을 소개했던 적이 있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만화를 통해서 홍길동이라는 인물을 처음 어릴 때 접했던 것 같고요. 아마 학교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홍길동에 대한 것들을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만 아마 오늘 여러분 들어보시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던 홍길동에 대한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아마 우리 이 강민자 선생님께서 여기는 없습니다만 텍스트에 보시면 집단적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하셨고요. 오늘 이제 한 49년 지난 지 좀 됐는데 그죠? 한 달여 전에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집단적 트라우마를 한번 겪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허경과 서부 김만중이 이 작품을 통해서 이런 집단적 트라우마를 치유해 나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오늘 발표를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한번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연해 주실 설성경 교수님을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국어국문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뵙지를 못했습니다만 소문에 저희 계명대학교에도 계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장과 국학연구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미래문화인재 연구원장을 역임하고 계시고요. 국립민속박물관의 이사 그리고 외솔회 강사를 맡고 있으며 현재 연세대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대표 저서들로는 춘향전의 비밀, 홍길동전의 비밀, 구운몽의 비밀 여기 있습니다. 좀 비밀에 맞춰져 있는데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함께 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예,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들 오늘 강연해 주실 설성경 교수님과 함께 사고 존칭의 예를 한번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함께 사고 경례. 예, 고맙습니다. 자, 착석하시고 오늘 강연해 주실 설성경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무료 인포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원장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또 연료 소개
슬비가까지 이렇게 되기는 어느 면에서는 그런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저에게 많은 힘을 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같이 이 정도 입지는 철학 포럼을 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자리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러 민족, 여러 계층의, 여러 취향의 사람들이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절반 정도는 깨어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수면 속에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순간 먼 우주까지는 그만두더라도 지구촌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동인동에서 이런 삶의 질을 얘기하는 한국의 인문학을 얘기하는 그런 작고 초촐하지만 가볍고 아름다운 모임을 함께하는 주인공들이다 하는 생각을 꼭 새겨주시면서 이 두 시간을 같이 진행해 나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1977년에 계명대학, 고향인 계명대학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태식, 신이 총장님을 비롯한 대학을 운영하는 분들께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3년을, 꼭 3년을 채우고 대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학보사 주관을 맡았는데 그때가 바로 80년 민주화의 봄이었습니다. 경본이 들어닥쳐서 연구실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팽개쳐진 그 연구실에서 더 이상 연구가 진행이 될까 너무나 마음의 상처가 많았습니다. 한쪽은 좀 민주화 투쟁에 직접 났을까? 아니면 나 정도는 한국 인문학을 위해서 한국 고전문학을 위해서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라도 열심히 해서 국민에게 보답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양대학을 거쳐 연세대학에서 연구를 끝내고 지금은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 공간으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모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저는 바로 이 공간, 동인동에서 태어나서 연세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 동인동은 앞마당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바로 이 공간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어릴 때 청소년기에 살던 공간에 홍길동과 구운몽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모셨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성의껏 제가 가진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림으로써 제가 대구 시민으로서 계명대학에서 3년밖에 못 채우는 그래서 30년어치 채우는 기분으로 제가 출양해서 서울에서 닦고 연구하고 여러 학자들 앞에서 전하는 인문학의 결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정말 하얀 쟁반 위에 살깎은 사과, 배, 딸기를 함께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취향대로 저게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는 이거 있으니까 내 취향대로 한번 인문학의 맛을, 그 향기를 가져서 내 가슴 깊이 간직하리라. 그래서 2시간 전보다는 내가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한 단계 성숙한 내가 됐구나. 그런 것을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여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가 인문 포럼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주제로 집단적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선거를 끝내고 오늘 그 결과를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전문학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동안을 여기서 얘기하는 17세기의 고전문학
상당수의 고전문학 연구자, 소설 연구자들은 지나간 연예기로 홍길동전과 구운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의 문제, 그 내일, 미래, 앞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의 이상적인 목표를 제대로 도착하는 과정, 그 방법을 슬기롭게 찾아내기 위해서 과거를 본다. 그래서 과거 문학을 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 구운몽의 주인공 육반대사, 이분을 곰곰이 살펴보면 또 이런 분을 우리 문학, 우리 예술, 역사 위에 올려놓은 작가 효산 허균, 서포 김만중의 마음씨를 속속까지 파고들어서 더 깊은 심층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와의 공감을 보면 지금 우리가 국민이 함께 아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이 집단적 심성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인문학을 하고 고전문학을 연구하고 국민들이 함께 향유하는 중요한 이념이고 목표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가슴 아파하는 것은 그런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그 상당한 주역들이 대구와 너무나 깊은 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쉬움을 늘 가지고서는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 대구 시민들은 60년 사이에 한국의 기업이 세계적으로 기업으로 성장한 그 주역들, 세계 각각의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기술과 이미지를 대표하는 그것이 바로 포함 선생이 이어가는 그 3세대의 주역들이 바로 이 고장에서 배출한 경제와 기업의 영웅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근희 회장께서도 병석에 누워서 그렇게 고생하지만 바로 그런 분들이 대구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고 대구 시민에게 힘을 주고 한국을 세계에 드러난 경제 영웅들을 배출한 그 공간에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지금 좀 상처를 주는 사건이 생겼습니다만 또 한쪽으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바로 대구 시민의 정신이, 대구 영남을 이끌어온 그런 정신이 그런 기업의 기타 정치에 연계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홍길동전의 정신이고 김만중의 구운몽에 등장하는 육반대사의 정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학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대구 시민이 가지고 있는 선배 또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되돌아보면 뭔가 전 국민의 아픔을 대구 시민의 대구 정신이 치유해주는 하나의 방향을 인문학을 통해서 노교 철학 인문 포럼을 통해서 키워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그런 부제를 달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저희 의도를 생각해 주시면서 이번 시간에 많은 토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대구 출신으로서 서울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80년 정치적으로 이제 좀 뭔가 되는가 했는데 그것도 대구와 깊은 관계를 가진 분들이 정치적으로 큰 문제의 주역들이 되었다. 그런 큰 틀 속에서 인문학자인, 국문학자인, 소설 연구가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그 생각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연구자들보다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삶의 본질을 생각하고
좀 더 내가 왜 고전문학을, 인문학을 연구하느냐 하는 나의 존재,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철학적 질문, 자아에 대한 그 철학적 접근을 하면서 고전문학을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시민과 국민들에게, 세계인들에게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달리 말하면 좀 악도리가 되어서 악착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냥 교수가 되기 위해서 앞선 선배들이, 국내외의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소화를 해서 조금 내 생각을 가공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었어. 그것은 내 직분 중의 절반이다. 나머지 절반은 무엇인가? 한국 문학에서 해결하지 못한 점들, 미처 주목하지 않았고 미처 방법론을 개발하지 못해서 그 제대로 된 결론을 얻어내지 못한 것. 남들이 어렵다고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목표를 좀 달리 잡았습니다. 제 생각이 너무 지나쳤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저희 동료, 선배, 저희 선생님들까지도 어려운 문제를 그냥 피해가버렸어요. 해결할 수 없는 거다. 이 시점에서는. 그러나 저는 좀 달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좀 더 고통을 겪더라도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정면으로 도전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자임하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결과 중에 몇 가지가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비밀 시리즈입니다. 춘향전의 비밀, 독립동전의 비밀, 구운몽의 비밀. 세 비밀에 대해서 두 비밀에 대한 것을 오늘 좀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디 제 전공은 서울에서 저보고는 춘향전 박사라고 합니다. 제가 가진 금메달은 춘향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가장 잘하는 것, 그것은 뒤로 제고 은메달, 동메달 주제를 갖고 등장했습니다. 그래요. 은메달, 동메달 주제를 보시고 그게 괜찮으면 우리 설 교수는 그 뒤에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게 있겠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를 올려 여러분들 올라갑니다. 네? 저를 올려놓는 만큼 여러분들도 더불어 함께하고 제 생각을 나누어 가졌으니까 여러분들도 또 소율이 올라가는 거. 춘향전에서만은 제가 세계 랭킹 1위거든요. 왜?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춘향전의 작단을 찾아보려고 생각조차 않았습니다. 광대들이 여기저기 설화를 모아서 만든 것이 춘향전 판소리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했어요. 왜? 외국에 가서 춘향전이 대단한 작품이니까 흉년 얘기고 누가 지었어? 아이고, 한국의 셰익스피어를 찾아내지 못했죠. 그 훌륭한 작가를 잊어버렸다 하기도 그렇고, 연구력이 부족해서 연구가 안 된다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국내에서는 질문을 못 받았는데 세계에 가서 외국인들이 그런 질문을 해서 제가 공항에 내리면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은 것이 전라도 남원에서 진사배설을 한 한양조시 조경남 선생이었습니다. 그분은 율곡 선생님의 제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율곡 선생님의 제전제자, 제자의 제자가 지은 작품이 춘향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 선생님들이 가르쳐줄 때는 그 공부를 못한 광대들이 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설화를 묶어서 만든 거다.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걸 배운 사람이 찾아내야 돼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배운 사람이 찾아내야 돼요. 인문학을 하면 그것이 상성의 상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아마 춘향전 작가 조경남이라는 것은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봐 그 결론을 연세대학 출판부, 서울대학 출판부에서 냈고 일본 호세이대학 출판부에서도 냈습니다. 이 정도면 국내외에서 공인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외면했다는 중간 전달자, 유통구조가 잘못된 거죠. 응? 저는 밭에서 농사를 지어 나왔어요. 거기서 유통을 하는 그분들이
설상백하게 더 올려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랬을지도 모르죠. 쉬쉬쉬쉬하고 오늘 가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제가 춘향전 연구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매달의 주제, 홍길동전의 주인공. 이것도 비슷한 경우예요. 홍길동이 대단하다고 그러고 국내외에서 연구를 해서 제가 표현을 하니까 외국인들이 또 물어봐요. 문제는 자꾸 외국인들이 저한테 지적을 합니다. 우리끼리는 그런 질문 안 해요, 학생들. 오늘 아마 멋진 질문이 나오길 제가 기대합니다만. 왜? 홍길동전은 그래도 영웅 소설인데 소재가 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허경 선생이 홍길동전을 지을 때 완전히 상상을 했느냐? 그래도 홍길동과 비슷한 사람이 있어서 그걸 소재로 모델로 해서 지었을까? 근데 저희 선배나 선생님들께서는 자신있게 연구를 찾아보니까 조선왕조실록 연산본조에 보면 1500년대 홍길동 얘기가 나와. 그러니 그 홍길동이 허경이 홍길동전이 만드는 모델이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외국인에게 참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난 외국인들은 한국을 가끔 여행하는 분들, 한국에 들어가면 공항에 갈 때부터 또는 동배 또는 우체국 학교 등등 공문을 꾸밀 때는 항상 대표명사로 홍길동으로 쓰는데 누구야 묻는 거예요. 그게 한국이 대표할 적인 도덕이요, 강도요. 강도를 작가가 영웅으로 미화시켰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인이 대명사가 됐다면 한국은 사계의 왕국이잖아요. 작품도 훌륭하지만 허균은 그 강도를 국민을 속여서 영웅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걸 거부하면서 우리 그런 작품을 한국인이 대명사까지는 시킬 수 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뭔가 국가의식이 있고 민족의식이 있고 애국심 있는 설성경으로서는 차마 견딜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도 외국인들은 우리를 경제적으로 갑자기 성장하니까 낮추려고 짝퉁을 잘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홍길동전은 강도요. 그것도 조선왕조실록. 그 강도를 때강도의 두목을 작가 허균은 영웅으로 묘화시켰어요. 그 허균은 처형이 돼서 그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 사람을 왜 한국인의 대명사로 해서 모든 한국인의 이미지와 통일시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 제 질문이 맞았나요? 이상하다. 저는 거기서 도전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선배들이 얘기가 설령 맞다고 치더라도 내가 철저히 조사를 해본 다음에 승복하겠다. 그때까지는 나는 그렇게 승복할 수 없어. 한국인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의 정통성, 정체성은 그게 아니야. 연구자가 잘못됐어. 그래서 전국을 다녀서 내가 군 단위로, 야, 이건 굉장히 힘든 연구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홍길동을 하시나요? 하되 좀 더 호남 쪽, 전라도, 남원 쪽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드디어 찾아냈어요. 한 25년 지난 다음에 전라도 장성에 가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학자 변시영 선생께서 대답을 해줍니다. 홍길동은 우리 동네에 있지. 저도 이 동산에 가면 홍길동 무덤으로 있다고 해요. 저는 수십 년 다니다가 드디어 그 정보를 얻고는 그날 밤잠을 설쳤습니다. 한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도움이 너무 늦게 탑니다. 드디어 아침 날이 새서 변시현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곳이 어디냐 해서 이 장성 방용면 아치실 기사에 완전히 풀숲이 덮인 야산이에요. 저기가 홍길동이 살았던 곳이라고 그러는데 처음 보니까 완전히 야산이에요. 너무나 저는 기뻐서 3일 후에는 서울에 올라와서 그걸 언론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74년 중앙일보를 보면 서라무기가 홍길동의 마을을 찾았다는 기사가 크지는 않지만 언젠가 나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연구를 하니
문제가 생겼어요. 80년 이후 대구 출신이라고 하면 대구 연구장이라고 하면 광주 분들이 참 싫어합니다. 장성은 바로 광주 옆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광주권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를 다 공무원이고 시민들이 장악하고 출퇴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대구 출신이 멘토리로 광주 시민으로부터 은총을 받던 그 시절에 대구 출신 학자로서 홍길동전의 주인공을 찾아서 저기가 홍길동의 살던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제 마음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항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문학을 2단계로 전설을 전설로 생각하는 것은 제 주변 학자들의 태도요. 나는 더 제대로 된 인문학자가 되기 위해서 한국인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이토록 고군분투해서 여기까지 와서 2단계 작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 박물관 팀을 동원해서 전설이 있다는 그 땅을 발굴을 했습니다. 이야, 여기서 역시 대구 산악의 인기가 돋보입니다. 산중에 야산물 판이 있다. 거기는 1500년 전후에 한옥, 제대로 된 한옥이 2채가 있었다는 게 전남대학 발굴팀에서 공식 보고서로 나왔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는 도자기가 나오는데 이게 문청사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호남권 지식인들이나 시민들이 이렇게 여기 살기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살았던 게 그러면 역사 속에 홍길동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문헌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힘들지만 남양옥시 족보를 다 뒤지고 남양옥시 후손들을 다니면서 전국의 대표적인 산소자료도 찾아다니면서 문헌조사를 해보니 드디어 나옵니다. 홍상직, 고려 말의 홍상직의 아드님, 홍징의 고려 말의 장군인 홍징의 아드님이 홍상직이 있고 홍상직의 아들 중에 정실 자식으로 나온 자식으로 홍일동, 홍귀동이 있고 그 다음에 엄마는 알 수 없는 인물 속에 홍길동이 나온 걸로 문헌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남양홍씨 족보 또 그것을 합쳐놓은 만성대동보 속에 홍징의 아들 홍상직, 홍상직의 아들 홍길동이 있다는 게 찾아내놓고 시민들에게 내놓았습니다. 이래도 아닌가요? 제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작한 거다면 이미 그것이 내 그럼 있으니까 나는 이게 인문학교 이 맛을 보시오. 그랬더니 그들은 박수를 쳐줬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얘기가 그거 사업이 되겠네. 그래서 한 사업이 장성 홍길동 캐릭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 여러분들이 광주를 지나는 길에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정읍을 지나서 오른쪽에 잘 보면 여기서는 홍길동의 마을입니다. 장성 읍내로 들어가기만 하면 홍길동로가 있고 홍길동 테마파크가 몇만 평 정부로부터 316억인가 거의 400억 원을 지원받아서 멋지게 홍길동 테마파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장성에는 모든 브랜드가 홍길동입니다. 장성은 홍길동 브랜드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때 군수가 김영숙 군수였는데 김영숙 군수보다는 장식 주식 회사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퇴임하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제일 듣던 것은 홍길동이고 그렇다면 그 뒤에는 광주, 목포, 순천뿐이 아니라 대구 출신 사람무기가 있는 거죠. 이것이 동서의 화합이잖아요. 제가 전라도 가서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문화사업을 하는데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면 여기 설성적이가 그 논문을 써갖고 이렇게 된 흔적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마음 먹고 찾아야 보일 거예요. 신문기사를 쭉 서클랩을 해놨는데 막 있는 데를 잘라서 해놨기 때문에 공대에서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보면 목포대학 교수가 했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대구 시민이 됐습니다.
그것이 홍길동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까지는 해놓고 봤는데 워낙 한 시간에 두 가지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 건너뛰게 해서 제가 오랜 시간에 혹시 나오면 더 얘기하는 결과만 얘기하면 실제 제가 연결해보니까 아까 얘기한 1500년에 강도로 잡힌 홍길동은 제2, 제3의 홍길동입니다. 그 전에 원 홍길동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홍징, 홍상징으로 이어지는 건 원 홍길동이에요. 이분은 의로운 활동을 했어요. 엄마가 신분이 천하니까. 그래서 길로 못 가고. 형님의 따님은 궁중으로 들어가서 성종의 부인이 후궁이 됐는데 아들 7딸 3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비우면 이 홍길동은 외삼천벌이 되다니. 이런 막강한 인물이기 때문에 궁중에서 그 집에 선물로 내린 그것이 아까 얘기한 군청 도자기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로운 활동을 내시면 홍길동을 거기서는 정부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친인척이고 처벌을 하려니까 친인척 문제가 들리고 그냥 그들과 의로운 활동을 자꾸 하고 정의적인 얘기를 하니까 민중편에 서서 옳은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기는 역사 기록이 끊어졌지만 저희가 문학적 상상을 통해서 추적을 했습니다. 김종필 전 자민정 총재께서 외국으로 나가면서 자유인, 자의반, 가이반 이런 말씀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홍길동도 그 전에 자의반, 가이반으로 외국으로 간 것이 아니겠느냐.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상당한 사람들을 같이 더불어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 과정은 없는데 제가 이제 홍길동전을 보면 허병 선생께서는 홍길동은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중국에 거점을 마련하고 상당한 훈련을 해서 성산 있을 때 남쪽으로 가서 적당한 크기의 섬을 공격을 해서 장악을 했다. 그 섬이 율도국이다 그랬어요. 그 섬나라가. 그래서 그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려줬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서자였는데 주변에 방해도 끌고 정식은 안 되지만 그래도 임금님으로부터 병정 판서 따지를 명받았어. 그가 중국까지 갔어. 거기서 중국에 머물지 않고 중국의 남쪽, 남경의 남쪽으로 진출해서 율도국을 세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모든 선배들은 그것도 상상이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대구의 상하이는 그냥 머물 수 없잖아. 이제는 전국을 다니면서 홍길동을 아시나요가 아니고 동아시아를 다닙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홍길동의 흔적이 아시아권에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대신 남경에서 남쪽으로 갔다 그랬으니까 대강 분포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면서 찾습니다. 그런데 참 아름다운 일은 제가 그런 작업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기업으로부터 보조비는 전혀 안 받았어요. 그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그런 연구를 받은 분은 그런 고생 하나 안 났어요. 사월지 안 잡힐지 모르는 가서 음악을 갖고 동아시아를 다니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축복을 주셨어요. 설군, 너 강하다. 너 한국인답자, 인문학자답자. 그래서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섬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섬. 태풍의 뒤는 올여름 눈여겨보세요. 바로 거기가 핫데루마지마라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거기 표창을 한 거예요. 표창을 했는데 보통 무역선이 표창을 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이분은 의적 활동을 하다가 의로운 활동을 하다가 외국으로 갔으니 그게 조그만 섬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또 의인. 그래서 점점 해서 니시가케 섬이라는 상당한 큰 섬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1500년에 유구, 그때는 거기가 유구니까 유구국의 왕, 상진왕의 정예 부대 1000명의 진압 작전에 서서 처대한 죽음을 합니다. 1500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이름은 오야케 아카하치 홍가와라. 그 홍가와라 할 때 홍가와라 그 홍이 저한테는 큰 자극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오야케 아카하치 홍가와라
이분이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한 사람인가 그걸 갖고 한 20, 30년 학문적인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홍가와라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홍길동의 이부인생이 홍가와라는 이름으로 전해 접근하는 걸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1960년에 거기도 역사 속에서는 한량군의 주도 자료서 된 거예요. 그러나 1960년대 거기 교육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지식인들 모아서. 홍가와라는 영웅인가? 전설로는 민족의 영웅이고 중앙정보기록이라는 한량군의 총부장이다. 국민들이 전설과 역사문헌을 가지고 그런 민중의 영웅으로 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멋진 동상을 생활했습니다. 그것이 홍길동의 제2부 인생 홍가와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허균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상당히 역사적인 사실을, 동아시아의 사실을 갖고 홍길동전의 2부 인생을 기술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허균은 대단한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치적으로 모발의 사건 관련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의 불행입니다. 몇백 년 후에 또 악착 같은 연구자가 그 허균 선생의 한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인문학.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죠. 그렇게 가면 홍길동은 국내외에서 활동을 했고 특히 일본에 가서 민중영웅이 되었고 그의 동상은 일본에서 우뚝 서 있다. 단지 우리 국민들이 저 연구를 주목하지 않고 뭐 그렇겠니? 응? 그것이 제가 쓴 홍길동 비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2주 전에 조선일보를 보면 제가 얘기한 대만에서 가까운 학교로지마 고 팔중산 사업을 거둬놓고 아베 정권이 한국 역사를 왜곡해.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교육위원회들은 아베 정권이 왜곡된 교과서를 받아들였는데 팔중산 지역 죽부도의 한 교육위원회에서는 끝내 거절했다. 2년간 투쟁을 하다가 끝내 자기들이 요구하는 교과서를 썼어. 그것이 조선일보에 크게 났죠. 그걸 한번 그 선이 따라볼게요. 그러니까 홍길동의 정신이 있고 그 서건도에서는 홍길동의 동상을 세워놓고 민중운동의 선구자라는 교육을 쭉 받았으니까 500년 후이라도 그 일본 전역에서 그 지역 많은 홍길동의 정신이 살아서 제대로 된 교과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인에게 나는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선일보 기자가 조금 더 똑똑했으면 제 논문과 연결했다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을 텐데 제 연구는 따로 있고 그 기사를 따라갔기 때문에 조금 재미가 없어.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울대학에서 쓴 홍길동전의 비밀에 있는 그 지도하고 조선일보의 그 지도를 맞춘 어떻게 똑같은 지도를 이렇게. 그래서 역사는 살아있고 홍길동은 여전히 일본 속에서도 극소수지만 그 정신은 홍길동전의 정신은 살아있다. 그것이 팔중산 지역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것이 저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구운몽 얘기를 자꾸만 하겠습니다. 자, 구운몽. 제가 배울 때는 구운몽은 석고 김만종 선생님께서 쓰셨는데 선님이 꿈속에 8명의 처첩을 거느리는 얘기는 야, 그것은 전형적인 일부 다처의 합리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유교, 불교, 도교를 아우르고 있으니까 유불소를 합친 건 대단한데 역시 조선조는 양반사회인데 석고 김만중은 명문가의 출신으로 판서까지 됐으니까 양반 생각을 못 버려. 그러니까 척두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구구몽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으키면 안 된다고 엄난 소설을 그걸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이 또 기가 막힙니다. 그렇다면 한국 역사상 가장 관직이 높았던 분이 김만중 선생인데 소설을 쓴 분 중에는 그분이 소설을 쓰면서 겨우 그런 수준에 있어서 뺐느냐? 아니다. 그건 우리 연구자들이 잘못 판단을 했다. 고전 소설 연구가 1930년부터 시작이 됐어.
1930년대는 일본이 조선을 강탈해서 우리는 식민사회에 있을 때 일제강점기야. 그때 경성제국대학의 문학부 교수의 중심은 다 일본인들이니까 그들이 한국인이 조선문학을 가르치고 조선소설을 가르치던 그 시대를 시작한 거야. 그때 경성대대 조선학부 학생으로 있던 천태사님 김태준이 쓴 소설이 1933년에 나왔는데 그게 학부 졸업 논문인데 그게 소설 연구의 시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거. 이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국적인 방법으로 새로 출발하기 시작했던 우리 공명 일장 중 그건 아니다. 일본인들은 그렇게 해석해주면 신나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주문하게 된 거예요. 우리 고전 소설 연구가 일본인 선생들에 의해서 먼저 시작됐고 그 제자들이 쭉 이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만 일단 연구를 해보니 금강경이라는 대성불교의 최고 경전 그 중에서도 석가세존이 깨달은 공의 이론을 가장 잘 아는 제자 수고리에게 가장 난해한 공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경이 금강경 아닙니까? 이 금강반야 바람일다경은 현재 한국 불교교단의 가장 중심에 있는 조계종의 소위 경전 교과서가 아닙니까? 이 교과서, 자, 그러면 크게 보자면 인도의 스승 스님 육관대사께서 이 금강경 한 것만을 가지고 그 천상산맥을 넘어서 삼맥을 건너서 중국까지 가서 중국 남학형산에서 중국의 제자를 가르쳐 제일 어려운 얘기를. 그런데 그 많은 중국인 중에 어디가 좋은 성진을 이 불경의 진리를 깨우쳐주고 인도로 되돌아가는 얘기다. 그런 대단한 얘기 속에 나오는 숨겨진 속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8여자와 한 남성의 얘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작품 전체를 해석하는 것은 본말을 참조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경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는 기독교 교인이지만 성철 스님의 제자 밑에 가서 불경 공부도 많이 하고 도교 공부도 많이 하고 도사 밑에 가서 공부를 하고 무당까지도 제 스승으로 모시면서 유불선 무당을 다 공부를 해서 문목을 풀어봤습니다. 그 결론은 17세기에 창작된 세계의 문학 속에서 둘째 하기가 어려운 거의 첫째일 확률이 많은 동양의 대표적인 서사문학이다. 왜 그러냐? 임금님을 가르치던 배제학께서 임금님이 숙종이 장희빈에게 너무 빠졌어. 정치가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임금님에게 직관을 했다가 그대로 그 다음날 새벽 유배를 가서 그 유배지에서 쓰는 피를 묻혀서 쓰는 임금을 위한 간절한 호소. 세계 역사상 찾아보기 드문 임금을 깨우치기 위한 그런 상소와 같은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해서는 동양의 대표적인 사상인 불교 사상, 주자의 공자맹자의 사상을 가지고 상당한 수준의 사상 철학을 깔아서 쓴 소설이지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한 그런 소설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애썼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작품, 일본에는 세계적인 명작이 있어요. 1000년 전에 쓴 무라사키 시키보의 겐지 모노가타리. 제가 과감하게 일본의 무라사키 시키보의 세미나에 가서 그 작품 보다가 한 수가 높은 것이 서코핀 만중리의 본문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우리 한국인들도 이제는 스페인을 하면서 한국 안에서 내는 게 아니에요. 인도의 주인공을 내세워서 중국에 가서 중국인을 깨우쳐주고 인도로 가는 얘기. 여자 주인공은 하늘에서 옥황상제의 제자로 있다가 중국 남학형산에 와서 머무르는 얘기. 이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동아시아의 그때 천하인 동아시아의 전체를 빌딩을 해서 인간의 현실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꿈의 산이라
꿈에 꿈까지 들었다 나갔다 하는 인셉션이 세계를 다룬 작품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외면하고 한 사람 8명과 연애하는 얘기도 정말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홍길동은 그렇게 생각했고 강도로 생각했던 홍길동이 아니라 일본에까지 간 민족영웅이고 일본의 지식인들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신을 지금 현재도 살아있고 홍길동도 제대로 세계적인 명작이라는 것을 대구 출신 학자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인문학이 이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인문학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정신 개념의 중요한 세고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경상도 청도에서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듯이 우리도 이런 새로운 각오로 이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새정신운동을 이런 어려운 철학, 인문, 그런 것 같은 장수를 시작을 해서 정말 활활 불 피워서 희망의 그날을 당기는 것이 우리 인문학이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연구해놓은 후농연구는 경상남도에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아서 경상남도에서 도비를 많이 내고 해서 지금 서포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유배 중에 돌아가신 경상남도 남해군섬에 있는 조그마한 섬 18가구가 사는 그 섬을 제가 명명을 해서 문학의 섬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 문학의 섬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나면 한번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